안병찬님 모시고 지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좀 업데이트된 그런 새로운 소식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시면요. 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많은 그 어떤 경기 부양책부터 해서 발표되는 모든 것들에 항상 그 영어 단어로 we expect, they expect 이런 expect라는 말이 계속 많이 붙으니까 사실 말하는 본인들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expect 한다는 얘기는. 네, 그렇죠. 네. 뭐 날짜는 얘기하면서도 이때쯤에는 될 거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뉴스가 하루하루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뭐 이런 일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맞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 전역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정책이 큰 틀을 발표를 우선 하고 도와주겠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점점점 구체적인 정보가 확정되고 공지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분들께서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오늘 총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Unemployed Insurance UI, EDD를 통한 UI 신청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실업수당. 네, 그렇죠. 네, 실업수당이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실업수당부터 지금부터 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그 실업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EDD는 캘리포니아 경우고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타주에 계시면 네. 어디에서 신청하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그 실업수당이라는 게 저희가 각 주마다 사이트 들어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찾는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네. 구글에 들어가셔서 Unemployment Insurance라고 치신 다음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를 타입하시면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텍사스면 텍사스 이렇게 타입하시면 그 구글에서 정부 기관이 이제 뜨게 됩니다. 네. 그럴 때 거기 보면 Unemployment Insurance 또는 Unemployment Benefit,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끝에 .gov가 들어있으면 거기가 맞는 부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마다 다르다. 네,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EDD 말씀하신 대로 EDD, EDD에 들어가셔서 edd.ca.gov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unemployment 신청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unemployment을 신청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선 너무 느리고 그리고 막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뉴스에서나 미 주류 언론, 라디오서로 할 것이 모든 뉴스에서 unemployment 대상이 예전 대상하고 다르다. 자영업자도 되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도 된다. 네. 이렇게 보도하는데 들어가서 고르려고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웹사이트 자체가 일반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UI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네. 그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비즈니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이 실직을 했을 때 실업이 되었을 때 주정부로부터 그 이제 그 급료의 일부분을 받는 거거든요. 네. 한 40에서 50% 정도. 네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급료를 받게 되면 그 급료의 일정 퍼센트 보통 한 3.4%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금액을 고용주가 주정부에다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을 낸 거죠. 근데 그것이 보험이
발런티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보험이에요. 강제보험. 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죠. 인플로이어들은 그냥 세금, 주정부에 내는 세금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자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자영업자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자격이 안 되네? 예, 맞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때문에 자격이 되냐면 그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스티뮬러스 패키지 속에 네. 그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00불 더 준다, 600불 더 준다 이게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정부에서 내가 받는 금액에 더해서 600불을 더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신청해 봤더니 실업수당이 주정부에서 제로로 나와요. 하나도 못 주겠다고 나와.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600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100불밖에 안 나왔어. 그럼 100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600불이 더 플러스 돼서 주당 600불씩 해서 13주 동안 추가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7월 지금 정부에서 발표로는 4월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경우 맥시멈 주에 450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연방에서 주는 것까지 하면 주당 1,050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주마다 그 지급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어느 주는 26주, 어느 주는 20주. 플로리다 네. 같은 경우는 20주예요. 네. 그래서 주마다 다르니까 그 해당 주에 그 unemployment 그 실업수당을 신청한 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정보를 받은 것을 입력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데가 많고 주정부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네. 안 됩니다. 통화는 네. 안 됩니다. 현재. 네. 네. 그대로 연결될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ABC 뉴스에서 ABC인지 MBC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에서 그 EDD 그 고위 관계자 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질문 있으면은 전화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그다음에 지급은 신청하면 3주 정도면 지급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EDD의 그 직원들도 지금 그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지금 그 평상시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의와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서 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를 그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각 주마다 다르다. 그렇죠? 이제 그거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고 네. 그래서 각 주마다 신청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 주에서 확인을 하라는 거 네, 그거 이제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고요. 원래 UI라는 것이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주가 나의 실업 시에 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조로 네. 뭐 말씀하신 납부가 3.4% 정도의 그 인슈런스 프리미엄 격으로 좀 냈던 것에서 혜택을 받는 거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주정부 그 스탠다드는 그대로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가 자꾸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셀프 임플로이드 뭐 이런 분들이 신청하라는 이유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것 때문에 주는 그렇습니다. 것. 신청하면 연방에서 주정부에서는 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방에서 주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그런데 그거를 네. 주정부 통해서 받아야 돼요. 주정부 통해서 받는 거군요. 네.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연방 정부 신청하는 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주정부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니까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정부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메뉴가 없어요. 네. 없는 주가 있고 또 어떤 주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마다 그러니까 다르군요. 주마다 그게 상황이 다르니까 계속 웹사이트를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업데이트 되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분들도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직업이 사실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명함에 뭐 그렇죠. 슬래시 명함이라 그래갖고 뭐 슬래시 뭐 이래갖고 이제 직업이 있는데 그럼 하나는 어떤 직장에서 W2를 받고 네, 또 하나는 1099를 받고 네, 또 하나는 뭐 컨트랙에 따라서 일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 경우 네. 하나는 다니고 있는데 한 두 개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역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주정부 기준하고 연방 정부 아.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주신 케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질문이 많은데 네. 예, 그런 경우에 직장 내가 다녔던 것이 만약에 실직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주정부 신청을 하시면 연방 정부에서 거기다가 600불 더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네. 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직업이 두 개, 세 개인데 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뭐 프리랜서에 대해서 하나는 그렇죠. 이쪽에서 1099 받고 하나는 저쪽에 1099 받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급료를 받을 때 그 내역을 고용주가 EDD 주정부에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이미 해놨군요. 네. 그래서 내가 신청한 금액과 EDD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숫자와 매칭을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든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셀프 인플로이드는 EDD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 기준으로 주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발표될 것을 보는데 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영으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네. 받을 수 있는 돈이 0이다. 네네. 그래서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연방정부 600불 정도는 수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네. 레코드가 없으니까. 예. 영어로 예, 설정. 그럴 때 이제 소득이나 그런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 소득세 신고가 이용되지 않을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expect한다. 그러니까 또 그 그럴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볼 수밖에 그거밖에는 없군요. 예,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네. 1099 받으신 분들은 1099이라는 그 폼이 있지만 네. 셀프 인플로이드는 그런 폼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소득세 신고세 스케줄 C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뭐 케이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현재는 저희가 EDD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Unemployment Insurance UI라고 거기에 다 이렇게 EDD 들어가면 UI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척 보고서 잘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UI를 좀 보시면 그게 바로 실업수당 신청하는 어떤 UI. 그 칸이 되겠고 네. 거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융자 뭐 EDD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사기성 띈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edd.ca.gov를 확인하시라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거를 그 사기성 웹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그 들어가셔서 그 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다른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트랩을 해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한 가지 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실업수당에 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거나 아니면 자영업이든 뭐든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다면은 좀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네,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네.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네. 실업수당 무조건 신청하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무조건 신청하라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무조건 신청하라는 말을 강조를 하냐면 네. 완전히 클리어한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 실직했다. 이건 클리어하죠. 예, 그리고 나는 뭐 일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몇 년 동안 그냥 그 뭐 쉬고 있었다. 이 부분들도 해당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뭐 프리랜서로 여기서 좀 일했고 직장 생활도 조금 했고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판단해서 기법하지 마시고 예, 일단 정보를 집어넣어주고 주정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근데 나의 그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네네, 왜? 네. 내가 받으면 13주 미니멈을 받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서 받는다는 건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결정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해라. 그러면 주정부에서 결정해서 나한테 주든지 안 할지 주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주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어필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셔가지고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신 EDD를 통한 UI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먼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더 복잡한 SBA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도 뭐 비즈니스 이제 늘 말씀하신 500명
이하의 이제 종업원을 둔 그런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 셀프 인플로이들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SBA라는 것이 원래부터 종류가 많아요. SBA 평상시에 SBA 론 받는다고 하면 이 사태 전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요 한인은행의 SBA 부서에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거는 웹사이트 가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네.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BA로는 보통 이제 은행에 가서 신청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중간에 랜더들 많이 통하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SBA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있고, 직접. 네. 다른 하나는 은행과 같은 SBA 랜더들, SB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먼저 SBA 직접 신청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쭉 보도가 되었던 200만 불건, 네. 200만 불까지 30년 동안 3.75%로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SBA에 직접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SBA에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제 엊그제 발표된 건 일요일 날 저녁 때. 네. 네. 만 불을 네. 그 융자를 해주고 바로 탕감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짜 돈이죠. 네. 네. 그 신청만 해서 그 SB에서 허락만 떨어지면 그냥 만 불을 받는 그런 만 불까지 네. 받는 네. 그 프로그램. 이것도 네. SBA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뭔가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약해서는 PPP,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네. 네, 이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요거는 뭐냐면은 융자를 받은 다음에 8주 내에 종업원 급료, 렌트, 유틸리티, 몰기지, 페이먼트 이런 거를 지출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이자만 탕감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전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꼭 챙기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B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BL. 예, 네. Express Bridge Loan. 네. 이거는 25,000달러까지 아주 빠르게 펀딩해 주는 건데 네. 이것도 역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보시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SBA에서 디테일한 정보가 아직 그 지침이 은행으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지만 sooner or later 곧 이것은 이제 각 금융기관에 전달될 거고 금융기관에서 도와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SBA라는 중소기업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선은 200만 불까지, 뭐 10,000 불까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운영하는 데 쓰는 자금이고 원금을 좀 갚아야 되는 쪽이고 PPL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8주 이내에 PPP 같은 경우 8주 이내에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뭐 쓰거나 또 여러 거기에 있는 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사용을 한다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 네. 네, 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네, 원금에 거기에 지출된 것만. 거기에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네. 뭐 렌트비, 뭐 그러니까 운영비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말씀드리면 듣는 분이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복잡하네. 프로그램 하나씩 구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지금 첫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0,000불짜리요. 네. 이거는 10,000불짜리.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죠. 자, 귀담아 들으십시오. 네. 10,000불짜리입니다. 만 불을 쉽게 해서 헬리콥터만이나 똑같습니다. 네. 돈을 그냥 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범죄에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네.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sba.gov에 들어가시면 sba.gov Learn More이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그 안에 S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세스터 론 10,000불을 지급해 준다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쉽게
SBA에다 GOB 하면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요. 맨 위에. 네. 그러면 예.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면은 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네. 비즈니스들,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들, 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모든 스몰 비즈니스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인풋을 하시면 최고 $10,000까지 3일 안에 펀딩이 되고 그 돈은 안 갚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융자지 융자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혹시 신청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안병찬을 치시면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만불을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사이트는요, 들어가셔서요, 여러분께서 따라만 하시면 10분 안에도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분 안에도 끝납니다. 네. 그런데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하셔야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뭐 비즈니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신고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숫자를 네네.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간략한 정보, 언제 회사를 시작했는지, 비즈니스 시작했는지, 종업원은 몇 명인지, 이런 간략한 정보만 있으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10분이면은 네. 바로 만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 작업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제 어느 기관에 뭘 신청해야 될지 모르니까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인포메이션은 다 좀 챙겨놓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실업수당을 신청하든 SBA 네. 신청하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또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예, 예. 나는 내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지 뭔지, 내가 뭐 그러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없이 그냥 일하는데 그 신청해도 되나? 뭐 이런 거 막 걱정되고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답은 간단합니다. 범주 안에 들어가거나 언저리에도 계시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네.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저 카카오톡으로 근데 이런 분이 좀 주변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W2를 받는 오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단 PPP 신청을 좀 기다리는 중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EDD에서 근데 이메일이 접수가 돼서 주당 얼마를 뭐 이제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EDD를 받으면 PPT 받을 때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유사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SBA 내가 신청하는데 PPP 신청해도 되나요? 그쵸. 또 UI 신청했는데 PPP가 가능할까요? 내가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켜서 UI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PPP가 될까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하나 왜 신청하셔도 되는지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시켰는데 된장찌개 시켜도 될까요? Why not? 신청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네. 두 개를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먹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셔라. 그래서 정부에서 당신 이미 설렁탕을 시켰기 때문에 나 된장찌개 줄 수 없어. 그럼 그때 그냥 설렁탕만 드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미리 막 고민하는 사이에 자금은 고갈되고 다 시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하셔라.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게 하라? 정부가 하게 하라. 그렇죠.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결정은 내가 네.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정부 관계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기들도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좌고 우면 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서 나중에 교통정리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시기에서는 그런 아주 스몰 미스테이크 가지고 시비 걸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UI 신청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영주권 신청하고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선 전제는 그 부분은 이민법이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님하고 의논하실 것을 권장드리지만 그러네요. 제 경험을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신청하는데 어떤 정부의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을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원래 취지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약간 신분 서류, 비자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데 실업수당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분이 이제 불확실하신 분들, 뭐 서류미 비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실업수당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기준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서류 미비자였지만 유학생이었지만 워킹 퍼밋을 가지고 정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서 페이롤 보고를 하신 분들, 네네. 일단은 페이롤 보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주가 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셔라. 그런데 그쪽에서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또는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미리 결정할 필요 없다. 적어도 내가 페이를 보고 했다는 얘기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서 실직을 대비해서 실업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난 그 보험을 신청하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SBA와 관련돼서 안병찬 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직접 SBA 웹사이트로 가서 신청하는 게 두 가지. 네. 그리고 렌더를 통해서 하는 게 또 두 가지. 이렇게 좀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 네. 사태로 인해서. 네. 네. 그래서 보통 렌더로 가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는 PPP라는 종업원들 폐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 웬만하면 자르지 말고 잘 킵하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이제 취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목적이 아닌 네. 운영비, 그러니까 정확한 네. 비즈니스 운영비죠. 그다음에 이머전시 브리지 론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급전 필요하신 네. 25,000불까지. 네. 그거는 렌더나 뭐 그러니까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 같은 그런 기관들, 네. SBA랑 연결돼 있는. 그리고 그 반대로는 직접은 200만 불까지 30년 3.75%로 상환하는 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핫한 만불 만불. 급하게 돈 나오게 할 수 네. 있는 거. 바로 받을 수 네. 있는. 네. 근데 이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선착순 뭐 100만 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아까 거 그 뭐 헬리콥터 예. 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너무 100만 명.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신청 일단 하고 네. 나서 결과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 신청했다고 해서 정답이고. 벌금 물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네. 추가적으로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예. 요즘 뭐 재택에서 근무하시고 밖에 못 다니시니까 시간도 많으신데 그거 다 일단 다 신청해서 찾아 다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해주신 그 PPP,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거기에서 지금 그 어떤 분들은 종업원을 해고했는데 그 뒤에 내가 이걸 신청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그 탕감받는 금액은 융자를 받고 나서 8week, 약 2개월 동안 지출되는 페이롤, 렌트, 유틸리티, 몰게지 인트레스트 요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해고를 했지만 그 융자를 나왔어요. 그럼 그분들 다시 오시라 그래서 월급 드리고 내 렌트 이런 거 다 혜택을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표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최대한 신청을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그 이후에 문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느 분들도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아니 이쪽 직원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PPP가 기가 막힌 게 약 네. 본인의 그 어떤 페이롤 나가고 하는 거에 250%까지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읽어보니까요. 딱 250% 보니까 2달 반 운영할 뭐 그런 네, 그런 기간을 우선은 좀 해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4월, 5월, 뭐 6월 중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뭐 아직 정확한 지침이 렌더들까지 내려오진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있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SBA 부서에 SBA 디팔먼에 연락을 하시면 네. 그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정말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뭐 그런 거 신청하는 건 신청하는 거고 1200불 오는 거 내 돈 우리 가족 맥시멈으로 3400불 뭐 4인 가족이면 뭐 오는 거 막 이제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이름이 정확히 붙여졌다면서요? 네네. 그 방송 시작할 때 그 음. 우리 이영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익스펙트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그러다가 어제 저녁부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름이 Economic Impact Payment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인 한 명당 $1,200 네. 지급되는 게 확정됐고요. 네.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혼선이 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 받냐 못 받냐부터. 뭐. 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뭐 싱글 같은 경우는 이제 75,000불에서 75,000불까지 받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5만 불.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나만 일하고 와이프는 일 안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다 들어가 계시면요. 그리고 이제 싱글의 경우는 99,000불 이상은 못 받게 되고 75,000불부터 99,000불까지는 이제 100불당 5불씩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혼선이 있는 게 75,000불, 99,000불을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AGI예요. AGI. 예, AGI라는 건 뭐냐면 Adjusted Gross Income예요. Adjusted Gross Income. 그러니까 네, 내신지 예. 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지난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용어를. 네네. 네, 이거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빠지는 것들을 빼고 남은 그 금액을 우리가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해요. 네. 그런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IRA를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이제 난 그 소득을 우리가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그러는데 약해서 AGI. 네. 이것은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항상 Gross Income이 AGI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연봉이 내가 연봉이 8만 불, 9만 불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8만 불에서 나는 7만 5천 불 넘었네. 네. 그런데 그 해에 IRA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두 부부가 들어서 한 8천 불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그럼 7만 5천 불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Adjusted 그리고 또 Gross 이제 Income. 네네. 소득세 신고를 2018년으로 하냐, 2019년으로 하냐. 이게 네, 또 또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죠. 그때 지난주에 그때 한참 혼선이 좀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 2018년을 기준으로 한댔다가 그다음에 2019년도 한댔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2019년 걸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그냥 있으시면 되고 네. 2019년 하신 분들도 그냥 있으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소득세 신고에 본인의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넣으신 분들이 있고 안 넣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 넣으신 분들은 은행으로 직접 입금이 되고 예. 만약에 그걸 안 넣으신 분들은 연방국세청에서 곧 그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넣는 페이지를 오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기본적인 거 넣으시고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 돈이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나 아니면 책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수표로 예.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그러면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뭐 수표로 받으셔야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신청할 수 있느냐? 예. 2020년 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시간이 놓치면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In the coming weeks라고. 그러니까 IRS가 방금 말씀하신 그거 web-based portal for individual provider banking information 하는 거를 in the coming weeks. 네, 언제 그래서-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네. 뭐 곧 만들겠다 얘기예요. 아무튼. 네. In the 그래서 coming 뭐 weeks. 네. 빠르면 이번 주 말, 뭐 네. 아니면 다음 주 될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이거는 거라서. 좋은 거 같네요. immediately 그 책 받을 수 있게끔. 네. 메일로 오는 거는 프린트하고 뭐 일일이 또 뭐 그거 뭐 붙여야 되고 이런 예. 거 배달 오고 하는 거니까 네, 배달 시간-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체크까지도 사실은 뭐 요즘 네. 모바일로도 많이 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은행을 나가셔야 되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가능하면 디렉트 디파짓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네,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죠. 예, 저도 좋은 질문 정보, 많아요. 예, 주셨는데 그 SBL론 계속 알아보고 계신데 이제 그 주거래 은행과 좀 상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금요일이나 뭐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서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아직 은행에서도 이 네네. 부분에서 네. 전혀 도움을 못 주고 계십니다. 은행에서 이번 금요일날 신청 방법이 신청국에 내려오겠고 원래는 바로 라이트어웨이 주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신청을 해야지 이제 바로 주는 네, 거예요. 근데 잘 얼마나 이게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은행에서도요. 그건 곧 내려올 겁니다. 뭐 오래 걸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질질 끌 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회계사님 말씀 듣고 사실 SBA GOB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한번 이렇게 시도만 했다가 멈췄었는데 지금 당장 지금 신청하고 계시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들어와서 하십시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타픽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네. 임팩트 페이먼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1,200불 네. 짜리. 네. 예, 그것을 난 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0불 이하인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처음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국가에서 그걸 이제 다 완화시켜가지고 완화시키는군요. 소득이 없었어도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금을 받는 신분들도 지급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중요하네요. 네, 그런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던 네. 또 소득이 있었던 없었던 소득세 신고에 아예 근처도 안 가셨던 분들도 다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하느냐가 이제 이슈잖아요. 국세청에서 이것도 보시죠. 네, 곧 아주 간단한 신청 양식을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웹사이트 신청하게끔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만약에 뭐 그런 형편도 안 돼서 그 페이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 금년 내내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인포메이션, 본인 이름, 소셜 번호, 그 다음에 혼자인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있는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은행 정보, 요 정도만 집어넣으면 바로 돈을 주는.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요. 제가 읽은 글 가운데에서는 홈레스하고 제일에서 방금 나온 사람까지도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이제 뭐 홈리스다, 제일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경우지만 예를 그게 들어서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소득이 없었어도 예. 소득 신고를 안 했어도 그래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근데 주저하지.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것은 곧 IRS, IRS. irs.gov에서 자세한 것을 곧 릴리즈한다 그랬으니까 곧 이제 나오면 곧 이제 거기에 릴리즈하군요. 맞춰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아주 간단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소득이 없던 분들이 이번에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책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라오는 책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뭔가 그래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오고 신청하시면 오고. 네, 그 이유는 그 왜 상황이죠? 그러냐면 네네. 국세청에서 그분들의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18년과 2019년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계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다 자동 입금을 시키고 자동 입금 은행 정보를 안 주신 분들은 이제 다시 온라인에 들어가서 은행 정보만 주면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데 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국세청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이유든 간에 소득 신고를 아직 안 했으면 해라. 그럼 주겠다. 그렇죠. 네. 세시는 분. 그런데 네. 이제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로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 뭐 혹시 소득이 얼마냐 물으면 제로라고 하면 되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초적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성인은 1,200불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는 500달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어쨌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소셜 예. 번호는 아마 중요하죠. 반드시 요구를 할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준비해서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곧 그게 나오게 되면
그 irs.gov에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저희 안병찬 CPA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가장 먼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받을 네. 수 있게끔 좀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좀 바꿔서 질문 드리면 정말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그게 정말로 못 받으신 분들은 네. 소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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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싱글은 99,000불 이상, 네. 그 다음에 부부 공동일 경우에 198,000불 그러니까 이상. 제가 그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네.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읽은 거에는 그 양육비 지급 안 해갖고 블랙리스트 올라가 계신 분들 안 준다고 발표를 해갖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잘 네.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 돈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제한다고. 네. 오늘 근데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에서 쭉 얘기한 네. 것 중에 한 줄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죠. 네. 애매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청하라. 무조건 신청해라. 네. 네. 결정은 정부에서 하게 하라. 무조건 네. 신청하라.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네. 아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뭐 NBC 그 웹사이트에서 읽은 거여갖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그 다음 팔로우를 못 해봐갖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음. 국세청에서 아직 그와 관련된 Q&A가 공지되지 없죠. 않았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MBC에서 보도가 된 거든 이런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추측성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세대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못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예, 겁니다. 네. 아마도 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고 마찬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이럴 때는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맥시멈으로 벌려놓고 고기 잡을 때 망을 넓게 펼쳐놓으면 뭐라도 잡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최대한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몇 가지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네. 네. 여기에 보면은 W2를 받는 오너입니다. PPP를 네. 신청하면 제 월급도 그것으로 지불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인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렌트비 보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PPP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네, 그럴 경우는 그 은행에서 지침을 받으면 은행 관계자하고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만 저도 여쭤볼게요. 소득 신고를 같이 한 18세 이상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8세 이상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Q&A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테크니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2019년도 텍스북을 안 하셨으면 자녀를 빼세요. 아 빼시고 신고하고 자녀는 나 소득이 없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트라이 해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만약 이- 안 하셨다면 그렇죠. 2019년에 지금 가장 UI 신청하신 분들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네. EDD 신청이라고 다들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 사람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UI 신청한 거죠. EDD를 통해서 430불 주정부에서 받을 것이라고 연락 받았답니다. 거의 맥시멈 받으시는데 그러면 연방 정부에 따로 600불 신청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니죠. 거기에 600불 어디셔널이 나오는 거죠?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들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1,200불 받는 거, 이코노믹 그 임팩트 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냐라는 말들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소득세 하세요. 신고를 2018년, 19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네네.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야 되고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곧 신청하는 방법을 발표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지만 디렉트 디파짓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곧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면 은행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기 사이트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써서 정부기관 정보만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만불 그 이코노믹 뭐 디제스트론인가요? 뭐 네. 만불준 네. 론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이게 론 신청 시 만불 어드밴스란에 체크하면 론이 만불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만불 미리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신청해 보시면 아시지만
만불을 받겠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클릭하시면 그냥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헬리콥터만이다. 나눠진다. 헬리콥터만이다. 헬리콥터에서. 네, 네, 그냥 주는 네, 돈이다. 네. 빨리 받으셔라. 이게 답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지금 하셨습니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그 우리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그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혜택에 언저리에도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나는 안 줄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안병찬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